안녕하십니까. 제3의 힘 이수봉TV의 이수봉입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요즘 제 머릿속에 계속 들려오는 조던 피터슨 교수의 말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방송은 제3정치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송입니다. 민주당과 자한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한 방송인데요. 근데 제 방송에 답글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국민들이 아마도 뭐 알겠는데 너나 잘 하세요, 이런 메시지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 저도 그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의 내부 문제를 정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당의 속사정,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당의 어떤 분보다도 깊이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힘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요한 상황에서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바른미래당의 당원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분들에 대해서도 먼저 깊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첫 번째 판단해야 될 문제는 우리 바른미래당을 자유한국당과 통합하기 위해서 손학규 대표를 물러나게 한다는 하는 그런 작업이 실제로 있었느냐 하는 문제이죠. 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에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른미래당 중심의 자강론, 둘째 민평당 등 호남 세력을 다시 합류시켜서 일단 호남 지역 기반을 확보를 하고 외연을 넓혀 나가자 하는 연합론이 있고, 세 번째로는 자한당 등 보수 세력과 연합을 해서 연합 내지는 합당을 해서 총선을 준비하자, 이런 보수개혁 연합론 등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노선에 대해서 공개적인 어떻게 보면 좀 토론이 필요한데 이게 잘 안 되고 끼리끼리 개파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또 사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혁신위가 자초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지금 현재 드러난 것은 세 번째 입장, 즉 자한당과 연합하자는 그런 노선을 가진 의원이 혁신위원회에게 일종의 압력을 행사했다 하는 것이 이제 쟁점입니다. 조용술 바른미래당 전 혁신위원은 지난 7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해훈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 따르면 지난 9일이죠. 오후 4시경에 국회 본청 6청 정보위원장실로 자기를 불러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말했고, 유승민이가 이 바람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명분을 그걸로 사서 아름답게 포장해서 갖고 계세요. 우리는 이 동네 장사 하루 이틀 해봐요. 똑같은 상품을 만들어도 포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A급도 되고 박앤셀 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몸값을 올려놔야 쟤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잘 알지만 지금 황교안이가 자한당 내 친박들 지금 당을 장악했잖아요. 쟤들이 우리에게 기어 들어오라는 것이고, 쟤들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밭을 키워야 합니다. 이런 이해훈 의원의 발언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통합하지 않고 우리가 손 안 내밀고 그냥 갔다가는, 여기서 우리란 자한당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수도권과 충청에서 강원에서 다 죽겠구나, TK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살 데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한국당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조용술 전 혁신위원은 이해훈 의원에게 어떤 의도로 혁신위원인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김관영 전 원내대표 사퇴 후에 당의 내용을 종식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우리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출마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당과 통합을 하려면 잘 포장해서 몸값을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 국민에게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이렇게 또 따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 혁신위원은 이해훈 의원을 향해서 자신이 혁신위 결의를 만들어 보겠다, 포장을 잘 해서 몸값을 올려서 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통합하지 않으면 다 죽겠구나 생각하게 하자고 말한 사실을 인정을 하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시기 바란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만일에 조영술 전 혁신위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명확한 것입니다. 바른미래당과 자한당의 합당을 통해서 보수개혁연합을 성공시키고 총선에 임한다는 전략이고,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혁신위원에게 압력을 가해서 혁신위의 결론을 1차로 대표 사퇴권을 결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만적인 행위입니다. 지난번 패스트트랙 그 과정에서 김관영 전 원내대표를 사퇴시키려고 하는 의원들이 사심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퇴하는 과정에서 당의 내용을 종식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한국당, 민평당과 어떤 형태든 통합이나 선거연대를 추진하지 않고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출마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을 한 바가 있죠. 제가 듣기로 이때 이 선언문에 의원 개개인이 서명을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한 의원이 그거 안 해도 된다, 선언을 했으니 됐다 이렇게 설정 물타기를 해서 의원들이 개개인의 서명은 안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찜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나중에 말 바꾸면 어떻게 하지? 사실 서명을 해도 정치인들의 말을 참 믿기가 어렵죠. 근데 참 어떻게 정치를 이렇게 합니까? 예? 아니 자기의 노선을 왜 떳떳이 밝히지 못하고 이렇게 기만적으로 젊은 혁신위원에게 상처를 줍니까? 선배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저는 사실 안철수의 그 새정치가 무너지게 된 원인도 이런 것들을 허용한 정치 문화 때문이었다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안철수 의원이 그 새정치연합 추인위를 결성을 할 때 독자적인 제3정치운동을 계속 밀고 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지방선거에서 후보 만들기 좀 힘들고 이러니까 그 김한길 그 대표에게 당해가지고 민주당하고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때 안철수 조직이 반토막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 엄청난 조직 전환을 왜 혼자 결정을 합니까? 결국 그 안에 들어가서 하다가 민주당의 그 패권주의에 못 견디고 당에 국민의당을 창당하지 않게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그걸 끝까지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유지했으면 지금 이렇게 됐겠습니까? 당 지지도가 안 오르면 그걸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찾아서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 해결할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그걸 그냥 또 바른정당하고 이렇게 합당을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여론조사를 해서 합당을 하면 지지율 올라간다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조영술 혁신위원회 폭로에 대해서 이태규 의원이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군요.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 의원이 설령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혁신위원에게 자기 의견을 표명을 한 것이고, 그게 또 혁신위원회에서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 것인데, 그걸 검은 세력의 공작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참 가정스러운 말장난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정치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의원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의원들이 논의하고 의원들이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의원들이 그냥 보통 당원의 한 사람입니까? 국민을 상대로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조영술 혁신위원이 1981년생입니다. 이런 젊은 혁신위원에게 자기 방에 오라, 상임위 방에 오라. 국회의원들이 사람들 만날 때 의원회관에 부르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결례인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국회의원 방에 들어갈 때 얼마나 복잡한지 알아요? 거추장스러운지. 증명서 내고 쓰고 몸 수색하고. 의원들이 망쳐놓은 당을 혁신하자고 만들어낸 그런 혁신위원들을 자기 방에 자기 방이나 이 방 저 방 불러가지고 충고하는 게 그게 그냥 당원으로서 의견을 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자기 방에 손님을 부르는 거는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신이 어리요 내가 갑입니다 하는 그런 신호인 겁니다. 이거 이태기 의원은 모릅니까? 정치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좋습니다. 이제 바빠서 그럴 수 있다 치고, 그런데 그 내용이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대표를 몰아내고 당권을 차지하고 그래서 잘 포장을 이쁘게 해서 자한당이 우리 당과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몸값을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 통합을 해서 총선에 배지를 달 수 있다. 이렇게 되도록 조영술 혁신위원 당신은 혁신위 논의 과정에서 역할을 해라. 이런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언행으로 지금 비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혁신위에 부당한 압박을 한 게 아니면 뭡니까? 그리고 이런 압박이 들통이 났는데 이것을 그냥 당원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는 그런 이태규 의원의 발언은 또 뭡니까? 이게 혁신위에서 부당한 압박을 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지금 당의 핵심 문제가 리더십 문제다. 뭐 맞는 이야기죠. 모든 조직의 리더는 결정적인 관건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 누가 만들고 누가 깨버렸어요? 손학규 대표를 당대표로 밀은 사람이 누구죠? 이태규 의원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되고 나서 손 대표가 탕평책 한다고 했을 때 그때 가장 반대한 사람이 또 누굽니까? 이태규 의원 아니에요? 자기 개파 당직 안 준다고 불만 갖고 있다가 보궐선거 끝나니까 바로 책임론 제기해서 당대표 끌어내리는 그런 분탕질을 해서 리더십 다 파괴한 게 누굽니까? 아니 세상이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우리 당원들 국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저는 처음서부터 손학규 대표가 연세가 많아서 어렵다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건 아니죠. 정치도 다 인간이 하는 겁니다. 도의가 있고 신의가 있는 겁니다. 당이 어려울 때는 대표를 맡겨서 그렇게 이용하다가 이제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야비하게 몰아내는데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니 리더십을 누가 망치고 있어요? 리더십이라는 게 팔로십이 없으면 그게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젊은 정치인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어디 쌍팔년도 행동들을. 참 정치 정말 야비하게들 합니다. 좀 당당하게 하란 말이에요. 왜 자신의 노선을 정당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난 보수 대연합이다. 나 배지 달고 싶다. 이대로 가면 그냥 실업자 되는 건데 나 아직 부양가족 있고 먹여 살려야 된다. 무슨 스스라도 다 모르겠고 일단 당선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 심판 거기에 기대야 되고 그래서 보수의 등에 올라타야 된다. 왜 그런 말을 빙빙 돌려서 어렵게 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왜 엉뚱하게 손학규 대표 리더십 가지고 물고 늘어지냐 이 말씀입니다. 그 당의 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당에 기여할 생각은 안 하고 그때 당을 망치는데 이렇게 앞장을 서고 있냐 이런 말입니다. 어제도 비상회의를 소집을 하던데 아니 그러면 전국 지역위원장 회의를 소집을 하려면 다 연락을 해야지 어떻게 자기 개파 사람들에게만 연락을 하고 또 다 회견문 준비해가지고 그걸 읽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생각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항상 비판하던 민주당의 친노 패권주의하고 이게 뭐가 다르죠? 자기 개파 사람들만 불러서 쭉 줄 세워서 세가시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다른 사람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지금? 제가 정말 창피해서 제가 그래도 당대표 나갔던 사람으로서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당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런 위기나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이런 게 참 중요한 것이고 좀 다른 정치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야죠. 그래도 우리는 안철수의 새정치라고 하는 그 어떤 정치적 유산 또 유승민의 어떤 그 보수 개혁의 가치 이런 게 있는 당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원들이란 사람들이 지도부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유치하게 하냐 말입니다. 이런 모든 사태의 배경에 이태규 의원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이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인터뷰에서 본인이 다 생각을 말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지금 바른미래당 이런 난맥상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게 이태규 의원님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당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국민의당 폭망한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리베이트 사건이잖아요. 그 뭡니까? 그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그 리베이트 사건. 그게 그 박선숙 의원과 이태규 의원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이게 동지들이 맞습니까, 이게? 지금 무죄가 나왔죠, 박선숙 의원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당원들에게 뭐라도 뭐 한마디 위로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이라도 진실이 있으면 밝히고 억울한 거 이야기하세요. 어쨌든 이런 걸 다 풀고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참 우리 당이 어려운 사실입니다. 지금 당내 상황은 안철수 아니라 안철수 할아버지 오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이게 지금 잊어버린 게 있는데 사실 안철수 의원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좌파나 우파만이 이 정치를 독점하던 세상에서 좌파적 세계관도 우파적 세계관도 틀릴 수 있다. 그런 의심을 정치적인 실체로 만든 그런 성과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컵에 붉은 악마, 그리고 2008년도에 그 촛불, 그리고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그런 새로운 문화에는 그런 국민적 깨우침이나 자각이 먼저 있었고, 그것이 안철수라는 실체에 의해서 정치 영역에서 구체화됐던 게 우리 국민의당이고 바른미래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당은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당이에요. 뭔가 독특한 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잠재적 가능성을 다 말아먹은 게 지금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이 지금 해온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당 의원들 비례대표님 일부 정말 내 깝깝합니다. 예? 우리 당은 진보나 보수라는 틀로 묶어두고 그렇게 자꾸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국민들은 안철수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함께 생활했던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비판과 지적 제가 인정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는 진보적 고정관념 그리고 보수적 고정관념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것을 설득력 있게 이거다 하고 표현해내는 기술은 없었지만 적어도 그런 기성 교조주의 관념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안철수의 어쩌면 유일한 성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지하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왜 자꾸 보수 진보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자기 뺏지자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 혼자 가세요. 혼자. 왜 안철수를 이용해서 장난칩니까? 이태기 의원에게 제가 경고를 합니다. 이런 정치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두세요. 만일 자기의 노선이 있다면 당당하게 밝히고 심판을 받으십시오. 제가 마지막 경고를 하겠습니다. 안철수를 아직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철수를 잊으십시오. 그게 안철수를 지키는 겁니다. 너무 큰 짐을 지어져 가지고 지금 본인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금 당을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안철수를 불러서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당부터 우리 힘으로 바로 세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부탁을 해야죠. 안철수 의원 말고는 아무런 실천적 행위나 무슨 전망 비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안철수한테 빨대 꽂아서 빨아먹으려고 하면 그게 무슨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입니까? 안철수를 도와줘야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답답한 사람들인 겁니다. 정말 좌파, 우파의 그런 질곡을 넘어서서 바른미래당을 세우고 국민의 희망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 방부터 청소합시다. 아주 싹 쓸어 담아서 쓰레기통에 다 쳐놓고 새로 시작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바른미래당도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